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저희가 오늘 손학규 TV 2022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도 아주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저 있는 것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호랑이 그러면 밀림의 왕자죠. 용기가 있고 또 이 군대로 치면은 사기가 아주 훌륭한 동물의 왕자인데 금년이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랑이처럼 아주 용기 있게 나가자, 분명한 나라가 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제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대선을 앞두고 참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찍을 사람이 없다 얘기입니다. 양당 후보 중에서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두 후보에 대한 비회 호감도 말도 못하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론이 5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 집안 사정, 또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다, 우리나라 어떻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서로 개인적인 비난, 비방만 하고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감옥 가, 뭐 직접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외국으로 얘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1987년 6월 혁명, 6월 민주화 혁명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의 배출이 됐는데 그중에 4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두 분 우리나라 민주화의 지도자들이지만 이 두 분들도 자제분들이 감옥을 간다고 이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 떨어진 사람이 감옥을 가요? 우리나라가 제10대 경제 대국이 돼 있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 아직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것, 또 앞으로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 이제 이러한 불명예는 씻어야 됩니다. 나라의 품격, 국격이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을 해서 대통령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을 해서 나라를 제대로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손학규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했죠. 반도체, 배터리 세계 최강국입니다. 조선 산업의 수주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동차, 현대차가 이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로 전기차, 수소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수준에 확실히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열심히 일을 했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자질, 이것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제 폐지, 그리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리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손학규가
대통령 나온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모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거 좀 없애야 되는데, 우리 복지도 좀 늘려야 되는데, 우리 수출도 늘리고 우리 경제가 현진 경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 하실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거기서 떠들지 마세요. 예? 판교 테크노밸리에 7만 5천 명의 젊은 일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미래형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이 1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제가 경기도지사 때 만든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가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이걸 주택단지로 바꾸려고 그렇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건설부 회방을 막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처단지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설계를 하고 분양을 다 마치고 기공식까지 해서 그것이 지금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바로 인근에다가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그것보다 좀 제1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IT, ICT에 사는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은 AI,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빅데이터. 근데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중화공업이 발전시키고 또 다른 한편은 IC, ITC 기업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최고의 기술 인력을 빨리 만들고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10개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중심지,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말고 수원 광교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그 나노 팹 센터도 만들었죠.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 기술대학원도 만들었죠. 바이오 센터도 만들었죠. 첨단 산업의 기초과학을 양성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광교에는 경기도에서 광교 신도시를 100만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평택항을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3대 항으로 막 일어서고 있죠. 평택에 미군 국제도시를 만들어서 평택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발전, 기술발전, 과학기술 강국 이런 것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서 우선 그렇게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확실하게 기반을 다져서 지금 그 10대 경제강국을 7대 경제강국, 5대 경제강국, G7, G5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그렇지만
항상 남북 관계의 긴장, 남북 평화의 발전,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의 중심지 이런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한 번의 만남,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과 말이죠. 이걸로 얼마나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히려 북한은 김여정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북미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제가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다른 정당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북한의 벼농사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북한에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하고 농약 또 비료 이런 것을 그 농기구 다 지원을 해서 쌀 재배를 했는데 그게 북한의 생산량의 2배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바로 5년차 양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농사를 제대로 짓는 방법을 지원하는 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경제 지원을 했습니다. 임진각에 가보면은 평화누리 야외 음악동산이 있죠. 그게 논을 복토를 해서 9m를 그 흙을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음악공원입니다. 남북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를 기초로 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어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국방태세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쪽에서 대한민국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북한이 봤을 때 한국 정부와 잘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미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얘기해봤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해봤자 미국이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상대를 안 하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지지 않으면은 중국이 봤을 때도 저 한국 정부 그냥 우스운 거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미 관계가 튼튼히 발전해 있으면은 한국 정부를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군의 연합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동훈련이 없어요. 훈련이 없는 동맹, 훈련이 없는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그러고선 종전선언만 이야기를 하고 평화협정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진전이 됩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한미동맹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첫 방송이니까 여러 가지 실수 인정해 주시고 또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 이제 매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일 5시에 손학규 TV 2022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